아까 우리가 지금 고사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이제 입시를 이제 진행하는 진행요원으로 이제 계셔본 적이 있으니까 네네. 그럼 그런 입시장에서 봤었던 기억에 남는 그런 입시생들이 몇 명 뭐 있다면 되게 많은데 어. 지금 기억나는 친구들은 일단 붙은 후배가 있어요. 붙어서 들어온 후배인데 어. 이제 2차 워크숍을 하잖아요. 얘네는 2차 워크숍을 하고 다 나갔다가 이제 한 명씩 들어와서 질의응답을 해요. 저희는. 근데 질의응답 첫 번째 공통 질문이 뭐였냐면 1차 때 했던 특기를 보여줘봐라. 이제 하는데 한 친구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되게 이게 멀쩡하게 생겨갖고 엄청 겸손하고 되게 봐도 아, 저 친구 기운 좋아 보인다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 그럼 특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더니 그 어떤 넘버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김종국 찾기였나? 이게 넘버를 하는데 하다가 바지를 벗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바지가 8개인가를 껴입고 그 아디다스 추리닝 바지를 색깔별로 껴입고 8번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막 검은색, 파란색, 보라색, 막 노란색, 빨간색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게 뭐야? 막 저는 안에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지를 하려고 했죠. 네네. 제지를 하려고 그랬죠. 저는 바지를 벗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막아야 된다 하고 딱 일어나는 순간 안에서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 막 이런 아디다스 추리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저는 이제 조용해야 되는데 웃음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때. 교수님들이 이미 다 막 배꼽 빠지려 하시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전 옆에서 웃음 참느라 이렇게 보느라 진짜 힘들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기억에 남았는데 다음 연도에 이제 후배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렇구나. 되게 반가웠겠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아는 척하고 막 기억난다고 하니까 좋아하면서 이제 그래서 진짜 평소에는 겸손하다가 딱 할 때는 보여주는 네, 그런 걸 학교는 딱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고 이제 또 반대로 되게 이제 저 많이 배워왔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 네, 막 그랬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미 질의응답에서부터 교수님이 그 표정이 안 좋으세요 사실. 저는 이제 교수님들이 계속 표정이 보이니까 학생마다 다른데 되게 이게 뽐을 내고 싶은 저 이만큼 배워와서 뽐내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교수님들이 일단 표정이 많이 안 좋아진다는 거. 그렇군요. 또 한 친구가 또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덤블링 하기 전까지는 되게 머리가 길었어요. 근데 덤블링 하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단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내가 잘못 여자 친구가 이제 덤블링 옆돌기를 하고 났는데 단발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닥에 무슨 털뭉치가 떨어져 있어요. 그 털뭉치가 뭐지 하고 봤더니 붙임머리가 떨어진 거예요. 덤블링 했는데. 어떡해. 그 놀래고 교수님들도 놀래서 저게 뭐야? 막 이런 표정 짓고 저도 이런 표정 짓고 하는데 그 친구는 덤덤하게 오히려 그 붙임머리 그냥 들고 가더라고. 뒤에 가서 이게 또 붙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친구들이 좀 그 친구는 제가 학교에서 보진 못했던 것 같은데 야 바지를 8개를 껐어? 진짜로 그 친구는 대단해요. 본인이 생각을 했었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본인이 생각을 했었고 그 8개도 다 자기가 샀다고 일부러 특기 위해서 그만큼 이제 정성을 들여서 만든 특기라고 자기가. 그렇구나. 대단하더라고요. 예대는 이제 학생 수가 좀 많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많죠. 네. 학생 수가 그러면은 한 학년에, 그러니까 한 학번에 어느 정도 되나요? 거의 평균 130명 내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진짜 많다. 제 동기가 136명이었어요. 와 진짜. 일반 전형, 전문 대졸, 뭐 특별 전형 다 합쳐서 136명. 그 친구들이 전부 연기 전공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연기 전공으로. 와 그러면은 이제 학생이 많으니까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뭐 그런 데서 발생하는? 136명이다 보니까 동명이인들이 막 한 학년에 3, 4명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136명이다 보니까 안 겹치는 수업이 없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또 실기 같은 게 많으니까 자 오늘은 뭐 동인이가 먼저 발표해볼까 했는데 3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자 동인아 하면 3명이 동시에 뒤돌아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동명이 많은 에피소드. 그렇겠다. 네. 굉장히 많겠다. 뭐 같은 성씨들은 엄청나겠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일 때는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제 따로 수업을 하는데 공지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 인터넷 그거에 공지가 올라오는데 분명히 저는 어떤 파트너랑 이제 장면을 꾸려 오세요 했는데 그 파트너가 2명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경우. 동의인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약간 동명이인이 많은 그런 에피소드가 또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학생 수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 학생 수를 데리고 어떤 식으로 전공 실기 수업들이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교수님들이 일단 그 학생 수에 비례해서 되게 많이 계시고 한 클래스당 한 2, 30명이 동시에 진행되고 다 이제 부족하지 않게끔 네. 또 이제 한 클래스에는 뭐 30명이 있는데 한 클래스에는 10명이 있다 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런 네. 질적으로 그렇게 몰리지 않기 위해서 다 골고루 분배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반이 몇 개가 이렇게 개설돼가지고 네네. 그렇게 그룹별로 수업들을 받는 거군요. 네, 한 6, 7개가 이제 전공실기가 6, 7개가 준비가 돼 있어서 다 이제 본인이 원하는 교수님이나 물론 거기서도 이제 수강 신청이라는 경쟁으로 네. 거기서 이제 승리를 해야지 어. 그 수업으로 들어가는 거긴 한데 이거를 광클을. 네, 피지컬이 중요합니다. 손가락이 확실히 그러면 이제 전공실기 수업들 있잖아요. 네. 전공실 아무래도 이제 예술대학교인 만큼 전공실기 수업이 많을 텐데 어떤 수업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우리 동희님이 생각할 때 대표적인 수업들 그리고 그 수업들에서는 어떤 수업을 이렇게 진행 방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뭘 배우는지 뭐 이런 네네. 것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연기도 하지만 뭐 뮤지컬 원하는 친구들은 노래도 하고 또 이제 뮤지컬에 필요한 무용도 하고 안무도 네. 하고 아니면 이제 영화 쪽이나 드라마 쪽도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어서 카메라 연기 할 수 있는 수업도 있고 또 이제 되게 그런 식으로 많고 혹은 나는 물론 연기 전공으로 들어왔지만 오히려 연극에 있는 스텝 뭐 조명이나 음향이나 그런 걸 배우고 싶다 하면 이제 그런 쪽으로 배울 수도 있고 그런 되게- 수업도 마련되어 있군요. 네네 되게 그렇게 열려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했고 되게 본인이 배우고자 하면 한없이 배울 수 있고 본인이 좀 편하게 다니고자 하면 또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열정이 있는 학생들에게 너무 좋겠네요. 네, 그런 친구들은 진짜 배울 게 얻어가는 게 많은 네, 그런 학교여서 되게 그런 면은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중에서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동인이가 들었던 수업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수업이라던가 뭐가 좋았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어요? 저도 궁금하네요. 이거. 되게 예대는 확실히 먼저 움직이면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그런 수업이 많은 학교인 것 같아요. 이제 특히 말하자면 이제 즉흥 연기 같은 부분이 네. 되게 한 학기 동안 즉흥 연기만 하는 수업도 있고 그럴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순발력이나 아니면 좀 또 이제 즉흥 연기라 그래서 순발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들이 되게 많이 기억이 나고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은 이제 입학하자마자 1학년 1학기 때 호흡과 소리라는 이제 수업을 듣는데 되게 그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발 마사지를 했는데 연기가 달라지고 나도 그 수업 했었는데 발 마사지. 발 마사지를 했는데 수업이 달라지고 근육을 좀 이완시켰는데 연기가 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되게 그런 커리큘럼에 있는 수업이 있었는데 되게 그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제일 기억에 남았고 제일 좋았던 수업을 꼽으라면 저희는 이제 호흡과 발성이었거든요. 네. 그 수업이었는데 비슷한 경험을 했나 봐요. 네. 저희는 호흡과 소리, 호흡과 발성이니까 호흡과 발성.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랬었어요. 사실 즉흥 연기라고 하는 게 이제 네. 동인이가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즉흥 연기가 사실 배우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연기 훈련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제가 해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 학생들을 이제 그렇게 가르쳐 보면서도 이 즉흥 연기 훈련은 정말 배우들에게 좋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이제 수업을 해보셨었으니까 네네. 즉흥 연기를 잘 하려면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다. 혹은 뭐 교수님이 이런 식의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교수님들이 말씀하시기론 즉흥 연기에서 이제 어쨌든 상대방도 대본이 없고 저도 대본이 없고 그냥 그 주어진 상황이나 주어진 그 주제만 갖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상대방이 뭘 요구할 때 계속 내가 원하는 걸 끌어낼 때까지 노만 외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소통이 되지 않고. 네. 그 상대방이 어떤 갈등이나 뭔가 사건을 만들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수동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만 취하는 친구들은 좀 이렇게 교수님이 많이 뭐라 하셨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노를 하더라도 노를 하다가 어떤 방법이 생각나면 또 예스를 하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노만 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이끌어가는 친구들은 좀 이렇게 마음을 열 필요가 있지 않나. 오픈마인드를 해서 서로 이제 어차피 그 친구도 대본이 없고 저도 대본이 없으니까 서로 맞춰가는 게 즉흥력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제가 원하는 뭐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 친구가 원하는 상황대로 갈 수도 있고 하면서 합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예술 전문 대학교 네. 교양 수업은 아예 없나요? 아, 교양 수업도 있죠. 아, 있나요? 네네. 어떤 수업이 있나요? 교양 수업은? 교양 수업도 생각보다 되게 많았고 어.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만 하는 교양 수업이 아니라 옆에 이제 다른 학교들하고 교류하면서 하는 교양 수업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듣지 않았지만 이제 들었던 친구들에게 들어보면 되게 좋았고 이제 다른 학교랑 교류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새롭잖아요. 네. 그러면서 많이 이제 또 언제 어디서 만날 줄 모르는 인연들을 또 알아가는 거니까 되게 그런 면이 좋았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양 수업은 이제 영어 수업이 있을 거고. 네, 언어도 영어, 네. 중국어, 일본어 네. 이렇게 준비가 아. 돼 있고 뭐 역사 관련된. 역사 관련된 네, 것도 것도 있고, 있고. 이제 연극적으로 이제 더 네. 연극 역사로 이제 아. 파고 들어가는 수업도 네. 있고 아니면 이제 편집 같은 거. 아. 요즘 또 이제 1인 미디어 시대가 되게 네. 창궐을 했잖아요. 네, 네, 네. 창궐 맞나? 네. 정말 그렇죠. 네, 1인 요즘 미디어 시대죠. 하다 보니까 편집 같은 거를 가르쳐 주는 배울 네. 수 있는 수업도 되게 많고 오. 혹은 이제 음악과 수업들. 어. 실용음악과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희 네, 학교는. 네, 네. 최고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그쵸. 그죠? 저희 학교에서도 최고일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예대 실용음악과는 뭐. 아, 네. 네. 진짜 실력 있는 분이 되게 많고 네. 이제 그런 데 가서 악기도 배워볼 수 있고 아니면 네. 음악적으로 좀 더 그 이론적으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그렇군요. 수업도 되게 많고 또 이제 심리학적 이제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는 심리학 수업도 되게 많이 준비돼 있고 되게 교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진짜 좋은 수업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교양 수업들이 많이 있네요. 네, 되게 그런 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동인이가 그 학생회 활동을 아, 했잖아요. 또 네. 학교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학생회가 됐다고 했을 때, 너무 그럴 법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학생회 활동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뭐 학생회 활동 해보니까 재밌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네, 그러네요. 네, 제가 이제 19학번이고 응. 연기적으로 19학번이고 13대 연기 학회 네. 학회 출신인데 네. 처음에는 학회가 왜 하고 싶었냐면 어. 다른 학교는 뭐 물론 그 학교 직원들이 입시를 진행하고 네. 아니면 또 다른 학교는 어떤 학교는 뭐 학생들이 진행을 하고 그런 학교들이 많은데 예대는 그 학회라는 데를 들어가야지 입시 진행 요원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 흔히 말하는 그 스즈키 공항 네. 뭐라 그러지? 그 소방관 옷이라고 많이 불리더라고요. 아, 어디서는. 맞아요. 그 주황색 스즈키를 입고 아. 이제 하는 게 학회들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나 진짜 뭐 연극 안 해도 돼, 공연 안 해도 돼. 근데 진행을 해보고 싶어, 진행 요원은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학회를 지원했는데 운이 좋게 이제 학회를 들어가게 돼서 네. 학교 다니는 3년 동안 이제 진행을 했었죠. 아, 내내 학회를 했었구나. 네, 계속 이제 학회를 제가 임기를 물려줘도 네. 그 이제 지원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선배 대수도 이제 들어가서 입시 진행 요원을 도와줘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졸업하기 전 3년 작년까지 네. 작년 수시까지도 제가 이제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학교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막바지로 우리가 질문을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이제 예대가 안산에 있잖아요. 네네. 제가 그 안산에서 공연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연습하고 공연할 일이 있어서 안산을 이제 되게 자주 갔었던 적이 있어요. 한 2, 3개월 동안. 네네. 근데 이제 예대역을 꼭 지나갔거든요. 네. 꽤 멀더라고요. 멀죠. 네, 서울에서 가기 꽤 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직도 서울예대 안 지나갔어? 막 이제 이럴 정도로 그래서 조금 그래도 이제 서울이랑 떨어져 있는데 이제 안산 주변에 학교 주변에 이제 환경이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 뭐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해하시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부모님들도 그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선 되게 대학가처럼 다른 이제 대학은 제가 물론 안 가봤지만 네. 다른 대학가처럼 되게 자취촌도 많이 형성이 돼 있고 이제 놀거리 또 이제 뭐 대학생 하면은 이제 또 이제 서울예술대학교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네, 어떤 동영상 봤는데 황정민 선배님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예술대학교라고 아. 술도 많이 먹고 하는 대학교라고. 그 말이 이제 왜 나왔는지 알게 되는 그런 술집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되게 그리고 이제 좀만 내려가다 보면 안산천이라고 있는데 되게 거기는 되게 이제 비밀 CC들이 많이 걸리는
그런 장소, 데이트 장소. 이제 새벽에 혼자 걷다 보면 저기 멀리서 이제 서울예술 연기전공 써 있는 잠바가 두 개가 손을 잡고 걸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숨어야죠. 그러면 이제 몰래 쓱 보다가 다음에 가서 봤어. 너 그때 좋더라. 이렇게 하고 딱 가면 이제 어떻게 봤냐고 이제 놀라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그렇게 안산천이 잘 형성이 돼 있고 주변에 되게 호수공원도 있고 오. 이제 확실히 이제 자칫 나는 좀 조용한 데 살고 싶다 네. 하면 조용한 데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돼 있고 학교 주변은 되게 생활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좀 편리한 부분이 좀 있나 보네요. 네. 되게. 그 혹시 뭐 맛집 뭐 이런 거 있나요? 예대 주변에 맛집. 뭐 시험 보러 온다면 여길 가봐라. 시험 보러 오신다면 아침부터 밤까지 여는 이제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기보다도 이제 제가 단골이었던 집은 학교 앞에서 좀만 내려오다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수원김밥이라는 데 가면은 진짜 밥도 많이 주시고 음식도 잘 하셔가지고 그 이모가 되게 저랑 친한데 한번 홍보하겠습니다. 이모님 너무 좋으시겠다. 이모 제가 홍보했어요. 항상 저 가면 이제 되게 동인이 왔어 이러고 이제 밥도 많이 주시고 이름도 되게 아시는구나. 네, 그만큼 친해서 거기가 진짜 되게 맛있고 되게 저렴하고 되게 좋습니다. 거기 한번 들려보셔서 식사하고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원김밥 맛있다고 합니다. 수원김밥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학교 이야기 마지막. 우리 학교는 이런 애들 좋아한다. 뭐 이런 게 있다면? 그리고 또 이제 입시생들 사이에 굉장히 이제 맨날 화두가 되는 게 이 학교는 이런 상을 좋아한다더라. 이런 상? 뭐 이런 상, 뭐 이런 동대상, 중대상 약간 이런 게 있는데 뭐 정말로 뭐 예대상이 존재하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해요. 제가 입시할 때는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동대상. 되게 키 크고 덩치 크고 목소리 이렇게 내는 친구들. 동물 소리 안녕하십니까 막 이런 소리 낸다는 친구들이 되게 동대를 많이 간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학교에 제가 들어와 봐서 봤을 때 예대 상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예대 상은 저도 입학을 했으니까 물론 136명 중에 저 같은 친구가 저 혼자긴 했는데 예대 상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 학교 교수님들이나 학교 분위기 자체가 어떤 친구들을 좋아하냐면 되게 뭔가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겁내지 않고 한번 해볼게.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보자. 이런 친구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워크숍 같은 데를 가보면 이게 물론 1차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일대사랑 특기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는 네, 그런 시험이었고 2차 때 워크숍을 하는데 그때 교수님이 그러니까 한 A4 용지 이만하게 지문을 줘요. 네. 그럼 그 지문을 이제 읽으라고 하셔요. 네. 그러다가 교수님이 앞에서 어떻게 뭐 어떤 식으로 좀비한테 쫓기듯이 지금 화장실 되게 급한 것 이렇게 딱 주문을 했을 때 그거를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물론 잘하면 더 좋겠지만 못하더라도 그걸 시도하고 그걸 최대한 끝까지 이제 임무를 완수해 내려고 하는 학생들을 되게 높은 점수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유연한 태도. 네, 맞죠. 대신 이제 물론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나는 분석 없이 못 움직여. 나는 내 머리가 이해할 때까지 나는 못 움직여. 하는 친구들에 있어서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 학교긴 한데 먼저 겁없이 도전하는 친구들한테는 한없이 잘 맞고 그런 수업도 되게 많이 준비가 돼 있고 교수님들이 그런 친구들을 되게 좋아하시고 라는 건 제가 보장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대상 같은 건 없습니다. 물론 올해부터 이제 워크숍이 사라져서 뭐 심층 면접을 본다고 하는데 그 심층 면접 안에서도 분명히 교수님들이 그 입시생들에게 대한 뭔가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 요구가 합당한 요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저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만약에 들어왔을 때 혹은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저는 바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좀 유연한 대처, 약간 융통성이 있게 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좀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확실히 이제 교수님들도 그런 친구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태도로 그런 면접에 임해야 하는지 아마 학생들이 되게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이런 게 되게 궁금하실 텐데 되게 중요한 소스인 것 같습니다.